안녕하세요.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림부터 설명드리자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레인지 RWD,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알아보면 롱레인지 플러스는 미국, 중국, 롱레인지 RWD는 중국, 롱레인지는 미국, 퍼포먼스는 미국, 중국에서 각각 생산됩니다. 트림 공통 지원으로는 배터리 종류는 21,700 리튬이온 배터리 팩, 탑승 인원은 5명, 전륜 서스펜션은 W15 서스펜션,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륜 브레이크엔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 브레이크엔 디스크 브레이크, 전장은 4,694mm, 전폭은 1,849mm, 전고는 1,443mm, 축거는 2,875mm, 트렁크 용량은 425리터입니다. 트림별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기는 후륜 PMSRM, PMSRM은 영구저속 모터를 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kWh, 최고 출력은 211kW, 최고 토크는 35.0kgm, 항속거리, 항구은 352km, 구동 방식은 후륜 싱글 모터 RWD, 0-100은 5.6초, 최고 속도 225, 복합 전비는 5.8, 인테리어는 부분 프리미엄, 공차 중량은 1625kg, 한국 가격 5,479만원에서 6,829만원. 다음으로 롱레인지 RWD입니다. 전동기는 후륜 PMS, RM, 배터리 용량은 75kWh, 최고 출력은 211kW, 최고 토크는 35.0kgm, 항속거리, 항구은 492km, 구동 방식은 후륜 싱글 모터 RWD, 0-100은 5.1초, 최고 속도는 225, 복합 전비는 5.6,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공차 중량은 1726kg, 한국은 미출시입니다. 다음으로 롱레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기는 전륜 동기 전동기, 후륜 PMSRM, 배터리 용량은 75kWh, 최고 출력은 307kW, 최고 토크는 51.0kgm, 항속거리, 항구은 446km, 구동 방식은 듀얼 모터 상시 AWD, 0-100은 4.6초, 최고 속도는 233, 복합 전비는 5.0,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공차 중량은 1,847kg, 한국 가격 6,479만원에서 7,829만원. 다음은 모델 3의 가장 고성능 퍼포먼스입니다. 전동기는 전륜 동기 전동기, 후륜 PMSRM, 배터리 용량은 75kWh, 최고 출력은 353kW, 최고 토크는 63.9kgm, 항속거리, 항구은 415km, 구동 방식은 듀얼 모터 상시 AWD, 0-100은 3.4초, 최고 속도는 261, 복합 전비는 4.7,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공차 중량은 1,847kg, 한국 가격은 7,479만원에서 8,6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부 색상에 대해 얘기드리면 기본 색상은 블랙이고 옵션으로 블랙 앤 화이트는 128만 6천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오토파일럿 FSD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토파일럿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2020년 현재 기능 미완성된 상태이며 이후 완성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낮은 가격에 선구매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토 무선 통신 기능로 개선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게 됩니다. 기능 개선될 때마다 신규 구매 가격은 지속적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구매자에게 무료로 개선된 기능 업데이트 제공됩니다. HW 2.0 이후 완전 자율주행 기능 구매자들에게 추가 하드웨어 필요시 무료 설치. 테슬라는 HW 3.0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하드웨어가 더 필요하게 될 경우 최종 완성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테슬라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모델 S와 달리 모델 3에서는 변속기를 통하여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변속기가 P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다른 자동차처럼 D가 된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아래로 내리면 자동 속도 조절이 되며 두 번을 연달아 내리면 자동운전 모드 오타스티어로 설정된다. 이때 차선 변경 신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자동운전 모드에서 변속기를 위로 한번 올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완전히 해제되고 운전대를 일정 토크 이상 힘을 줘서 꺾으면 크루즈 기능은 유지된 채로 차선 유지 기능이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 인테리어로 시트는 운전석, 프로파일 설정 저장, 구화, 조수석 12방향 전동, 핸들, 사이드 미러는 프로파일 설정 저장, 열선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시트 재질은 가죽, 비건 레더, 외부 포트는 메인 저장 공간, 4개의 USB 포트, 2개의 스마트폰 독, 블루투스 기능과 인터넷 음악 및 미디어 스트리밍, 인터넷 브라우징, 비디오 서비스,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등 이 기본 인테리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옵션 인테리어의 부분 프리미엄은 오디오는 이머시브 사운드, 7개의 앰프, 안개 등은 적용무, 차고 기능은 적용무, 네트워크는 일반 커넥티비티, 지도는 일반 지도 및 내비게이션입니다. 프리미엄 옵션은 오디오는 이머시브 사운드, 14개의 앰프, 외부 포트는 4개의 USB 포트, 2개의 스마트폰 독, 안개 등은 LED 안개 등, 차고 기능은 위치 인식 기반 차고 열기 기능, 네트워크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지도는 위성 지도 및 내비게이션, 실시간 트래픽 정보가 제공됩니다. 옵션 업그레이드 구매는 다음 기능들은 자동차 구매 이후에 앱이나 온라인 주문 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부분이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뒷좌석 열선 시트 앱 구매 약 36만원 임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차고 열기 기능 하드웨어 모듈 추가가 가능합니다. 롱레인지 AWD 가속 성능 향상 앱 구매 0-100 4.6초에서 4.1초로 가격은 250만원이 듭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앱 구매 추가 비용 943,000원이 듭니다.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는 인테리어 옵션 부분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는 한국, 유럽, 중국 등에서 퍼포먼스 트림의 기본으로 포함되는 퍼포먼스 업그레이드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 카본 파이버 스포일러, 낮은 서스펜션, 알루미늄 알로이 페달, 20인치 휠 기본 장착, 최고속도 261km, 트랙 모드 트랙션 컨트롤, 자세 제어 안전장치를 모두 해제, 경주 트랙용, 오버 더 에어, 스마트폰처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테슬라의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델 3의 테슬라 소프트웨어는 오타를 통하여 빈번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19년 기준 약 4주에 한 번 정도씩 큰 기능 추가가 생기고 중간중간에 필요시 마이너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타 공통 옵션으로는 기본 오토파일럿 FSD는 별도 옵션, 충돌 회피 및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8개의 에어백, 전자식 자세 제어 및 접지 제어, 모바일 앱, 원격 제어, 무선 도어 잠금 장치 및 원격 실내 온도 조절기, API 지원, 6대4로 접히는 뒷좌석, 자외선과 적외선 보호 장치가 장착된 틴티드 글래스 루프, 드라이버 프로파일, 자동 조도 조절, 전동식 접이 기능이 있는 열선 사이드 미러, 15인치 터치스크린 미디어 컨트롤 유닛, MCU, 아톰 23950, 4GB DDR4, 램 64GB eMMC, 듀얼 존 실내 온도 조절 장치, 강아지 모드, 실내 온도를 표시하고 차 안에 남겨진 강아지를 차주가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 표시, 온도 유지 모드, 파티 모드, 과열 방지, 40도 혹은 지나친 온도로 실내 온도가 증가하면 에어컨 가동, FM, 인터넷, 스트리밍 음악 채널, 슬래커 혹은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계정, 센트리 모드, 도난, 접근 감지식 경고 음악 및 디스플레이, 테슬라 캠, 블랙박스 녹화 기능, 좌, 우, 전, 후 4채널, 속도 제한 기능, 호텔 발렛 기능, 인터넷 브라우저, 크로미움 기반, 비디오 플레이도 지원, 테슬라 극장,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트위치, 중국, 아이키이, 텐센트 비디오, 테슬라 아케이드 게임,
카트레이싱 게임, 비치보게, 레이싱이 소프트웨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컵헤드, 유니티 엔진 기반 게임, 얼리얼 엔진, 포팅 추가 예정,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추가 예정, 단순 내비게이션 지도, 1개 레이더,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FSD, 완전 자월 주행, HW 3.0, 칩 장착, 구매한 경우만 SW로 기능 해제하여 활성화시켜줌. 내부 수납 공간, 글러브 박스는 작은 편, 뉴럴 레포드 설치 공간으로 인해서 물리적 버튼 없이 스크린을 통해서만 열림. 컵홀더, 중앙 콘솔에 2개, 뒷좌석 중앙에서 접혀 나오는 팔걸이에 2개, 각도와의 수납 공간에 텀블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총 4개, 뒷좌석 의자를 젖혀서 트렁크로 물건 수납 가능. 보행자 안전 소음 유튜브, 경적 소리 개인화 기능, 이후 출시 준비가 제공됩니다. 계기판 디자인으로는 운전대 앞에 속도나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생략되고 중앙의 15인치 터치 스크린에서 속도 등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출시되고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을 인터넷상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속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나 익숙해지면 눈동자를 움직여 운전대 사이를 보는 것과 오른쪽 중앙 쪽을 응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S에서는 왼편 밑에 있던 크루즈 컨트롤, 오토파일럿 스틱이 오른쪽 기어 스틱으로 통합되었는데 훨씬 간결해졌으며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하다. 주행 모드에서 하단으로 한 번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 모드, 2번 연달아 내리면 오토스티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음 승차감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운전해보면 전기 자동차의 특성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무게 중심에서 먼 앞 또는 뒤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모델 3는 무거운 부품들, 배터리, 이 무게 중심에서 가깝게 위치하여 극환성 모멘트, 폴러 모먼트, 오브 이너샤, 제한된 돌림 힘에 의한 비틀림에 저항하는 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트윗 핸들링이 뛰어나고 바닥에 깔리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깔리는 듯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연기관 특히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없는 것도 뛰어난 승차감의 큰 장점입니다.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시 오히려 바람소리 등이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엔진 소음이 없어지므로 외부 소음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들은 뛰어난 승차감으로 충분히 무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문 테두리에 소음 방지 방음 고무를 추가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좋은 내연기관 차들을 이야기할 때 무게 배분이 5대5여서 승차감과 핸들링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5대5의 무게 배분이어도 아령처럼 무게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핸들링이 좋을 수 없습니다. 무게 배분보다 관성 모멘트가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며 내연기관 엔진이 없는 전기차가 승차감, 핸들링, 안전도 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량 사이즈에 비해 차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에 기본 타이어 공기압이 42에서 45 psi로 높고 서스펜션 스프링도 무거운 무게에 더해지는 횡주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딱딱하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는 통통 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안락함보다는 펀카에 가까운 세팅 및 승차감을 보여주며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사륜 구동은 특히 롱레인지 모델은 테슬라 차종 중 하위 라인임에도 상시 전륜 구동 AWD를 기본 옵션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접지력이 좋아 급기동에도 바퀴 미끄러짐이 적고 핸들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모델 3의 사륜 구동의 눈길에서 접지력을 테스트한 자료는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보다 뛰어나기로 유명한 아우디 콰트로 A5 바퀴 하나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모델 3는 5바퀴 회전 안에 쉽게 빠져나오나 이들 두 차는 트레이를 뒤로 날려버릴 정도로 고속 회전을 계속해야 겨우 빠져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기를 테슬라 자동차의 엄청난 가속은 원래 눈길에서의 출력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제로백은 그로 인한 부산물 뿐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모든 차종의 판매량 집계에서 2위를 1.5배로 앞서는 큰 차이로 판매량 1위를 한 것은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용자들에 따르면 테슬라 후륜 구동 모델도 겨울 타이어만 장착하면 눈길 접지력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륜구동보다 겨울 타이어가 눈길 접지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테슬라의 스노체인은 테슬라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검증된 모델이 아니면 강한 가속으로 인해서 내부에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속력은 모델 3 퍼포먼스 모델보다 0-100이 더 빠른 차가 많지 않고 심지어 4억대 페라리 458 이탈리아를 드래그레이싱에서 앞지름 유튜브 롱레인지는 많은 고성능 양산차들보다 0-100이 빠르며 최저 스펙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5.6초, 또 포르쉐 파나메라 4, 5.8초, 나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6.3초 같은 차보다 0-100이 더 빠르게 나옵니다. 공홈에 나오는 수치이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더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가솔린 차의 경우 엔진 RPM을 5에서 7,000으로 올리면서 엔진에 큰 무리를 가해야 최고 가속이 나오며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 운전자는 최적의 기어 변경 등의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 수치의 0-100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는 그냥 페달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최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누르면 바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가솔린 엔진과 달리 테슬라 전기차는 바로 가속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최대 가속을 하여도 연료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가속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경우 모델 3의 지나친 가속의 멀미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속을 줄여주는 가속, 컴포트 모드가 있지만 그것으로 해도 대부분의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가속을 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를 부상당할 확률이 가장 낮은 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차차 최고 등급 미국 차차 2019년 미국 EEZ 최고 등급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미국 EEZ 2019년 유럽 넥 최고 등급 유로넵 2019년 유럽 넵 라지 패밀리카 제일 안전한 자동차 선정 2020년 미국 EEZ 최고 등급 세이프티 픽 플러스 획득 미국 EEZ 테슬라 자동차는 극환속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측면, 후면 충돌 등 실제 사고 시 자동차 몸체의 비틀림이 적어 자세 제어가 더 뛰어납니다.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전복 사고의 확률이 적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은 전복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전면 충돌 시 무거운 엔진이 승차 공간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큰 엔진이 없는 테슬라는 훨씬 안전합니다. 미국 등에서는 모델 3의 보험 가격이 캠리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초기에 과도한 출력 설정이나 안전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화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가 훨씬 더 많으며 가솔린 자동차의 화재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발표에 의하면 테슬라 자동차보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8배 정도 화재가 더 난다고 합니다. 테슬라 화재는 구형 모델 S가 대부분이며 모델 3의 경우거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러시아, 모스크바 1회 정도 승차자는 모두 무사함, 화재 기록이 없습니다. 2020년 무렵에는 테슬라 화재와 관련된 뉴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경우 사고를 접할 확률을 비교하면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시 1.43%, 자율주행 없이 기본 안전기능을 사용하여 수동운전으로 운행하면 2.3%, 기본 안전기능을 끄고 수동으로 운전하여도 3.41%, 일반 자동차의 12.48%보다 사고를 접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 EEZ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보험협회에서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모델 3는 프렁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프론트 트렁크는 전면 트렁크, 로 엔진이나 모터를 차체 뒤에 얹은 자동차들이 앞부분 공간에 엔진이 없어서 활용되는 공간이다. 부피는 85리터이며 좌우 길이는 56cm, 전후와 길이는 38cm, 깊이는 20cm 정도다.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델 3의 경우 프렁크는 실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음식을 실어 나를 때는 이곳을 활용하면 실내로 냄새가 들어오지 않아 편리합니다. 단, 에어컨이 프렁크 안으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밖에는 열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이나 차 안에 들어가서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발렛 모드로 설정하면 글러브 박스와 더불어 프렁크를 열 수 없습니다.
글러브 박스가 작기 때문에 노트북 등 부피가 큰 귀중품을 트렁크에 넣고 발렛 모드로 설정하여 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NFC 태그를 부착하여 이를 지원하는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태그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열기도 합니다. 시중에 파워 모터로 열고 닫는 튜닝 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총 부피는 340리터이며 트렁크까지 포함하면 총 부피는 425리터가 됩니다. 6대4 좌우로 접히는 뒷좌석을 접으면 더 넓은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트렁크보다 조금 더 큰 추가 수납 공간이 있다. 자전거를 넣어보면 뒷좌석 접지 않고서는 앞바퀴를 떼어도 수납이 안되며 뒷바퀴를 떼면 될지도 뒷좌석을 접으면 앞바퀴나 아무것도 안 떼고도 옳은 자전거가 수납됩니다. 핸들이 너무 긴 경우 앞바퀴를 떼어야 합니다. 트렁크는 가스 스프링으로 열고 닫힙니다. 파워 모터로 열리고 닫히도록 변경해주는 튜닝kit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은 리프트를 교체하여 좀 더 세게 열리는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센트리 모드가 출시되기 전에는 뒤쪽 창문의 가장 작은 삼각형 모양의 유리를 깨고 뒷좌석을 접고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훔치는 도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겉보기보다 안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깊은 데다 직물 재질이 빛 흡수도가 높은 검정색이라 밝은 데나 재도 안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내부 상단에 작은 창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트렁크 램프도 어두운 편이라 더 밝은 램프로에 다해도 활발한 추세입니다. 도어는 처음 모델 3을 접하게 되면 문 열고 들어가는 것과 문 열고 나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핸들의 가장 넓은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문은 왼엄지, 오른쪽 문은 오른엄지 눌러서 핸들의 긴 부분이 튀어나오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핸들을 잡고 엽니다. 나올 때는 안쪽 손잡이 위쪽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엄지손톱만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자동차 문은 모두 전자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창문에 프레임이 없어서 문을 열 때 전자식으로 창문을 약간 내려가서 열리게 됩니다. 뒷창문은 모양상 창문이 완전히 다 열리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경우 비상 레버로 앞문을 열 수 있는데 이때 창문이 내려가지 않아서 창문이 깨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실수로 비상 레버를 당길 수 있으므로 손님에게는 비상 레버를 설명해주면 무의식 중에 레버를 당기고 나가려고 하여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뒷문은 전기가 없으면 비상으로 열 수 있는 물리적 버튼이 없습니다. 앞으로 탈출하거나 뒷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에 따라서 주행 소음을 더 줄이기 위하여 테슬라를 위해 흡음재를 설치한 특수 제작된 타이어들이 사용됩니다. 나라마다 혹은 연식, 버전마다 바뀔 수 있음. 테슬라의 강한 급가속과 급제동을 많이 사용한 경우 디자인된 수명의 절반검차에서 4mm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른 마모를 위해 1만 킬로미터마다 위치 교환이 권장됩니다. 특히 후륜, 구동 트림인 경우 매우 중요. 20인치 퍼포먼스의 기본 타이어는 여름 타이어이므로 영상 4.5도에서 접지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영하 6도에서 갈라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겨울 타이어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휠지름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플러스는 18인치, 235, 45R18 미슐린 프라임머시 MXM4, 2, 롱레인지는 19인치 235, 40R19 컨티넨탈 프로 컨택 RX2, 퍼포먼스는 20인치 235, 35R20 미슐린 파일럿 스포트 4S2. 다른 타이어로 변경한다면 전기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로드 인덱스는 96 이상 710kg 하중 XL급 타이어가 추천되며 좋은 항속거리를 위해서 굴림, 저항 계수, 로우 롤링 레지스탕스, 가 낮은 타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레드 흡음재가 없는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글래스로프는 저가형 모델에서는 닫힌 천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공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스탠다드 트림을 포함한 모든 트림에서 모두 유리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투명 유리를 천장으로 기본으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뒷좌석에 키가 큰 사람들이 앉았을 때도 좁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이나 경치 감상이 편리하며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 재질이 입혀져 있어 강한 햇빛이 내리쬐어도 직사광선에 비해서 열의 전달이 거의 없습니다. 100%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천장 부분에 템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창문 앞유리 뒷유리는 자외선, 적외선 차단 코팅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약하게만 입혀져 있다고 함. 2019년 3월까지는 투명함 유리에 빗물이 맺히면 오렌지 빛을 내는 코팅이 사용되었고 4월 이후에 생산되는 모델은 그냥 검은 계통으로 보입니다. 오토파일럿 사용 요령은 알파고 사건 이후로 최근에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초 기준으로 딥러닝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능을 혹은 이런 기능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가장 저렴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아직은 모든 기능이 출시되지 않아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최소 한 손은 운전대에 위치하고 일해야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에서는 자동 운전 기능을 사용 중 사람이 수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수동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동 운전을 하는 운전자 중에서는 자동 운전이 수동 운전의 재미를 없앤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해보면 운전 중 반복되고 지루하거나 교통체증이 생기는 상황에서 운전을 자동 운전에 맡기고 흥미있는 상황에서만 스스로 운전하면 그 운전의 재미는 훨씬 배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박사였습니다.